지금 워크힐 호텔에서는 어제부터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8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특히 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싶어서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이 6월 2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신청 절차를 보니까 참가비가 너무 비싸요. 일반 참가비가 80만원, 뭐 호텔까지 쓰면 250만원인데 일반 참가자로 그냥 뭐 식사 안 하고 그냥 컨퍼런스만 듣는데도 80만원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시민으로서 너무 부담이 돼서 굉장히 아쉽지만 직접 못 가고 언론을 통해 나오는 내용들만 듣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의 연설은 꼭 듣고 싶은 게, 뭐 언론으로 나와도 내용이야 다를 수가 없지만 오바마의 연설은 정말 뛰어난 세계적인 연설가입니다. 그 오바마 연설 영어를 들어보면 정말 뛰어난 영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거의 연설문이 한 줄 내지 두 줄 이상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두 줄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짤막하지만 핵심을 찌르고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빈틈없이, 오해 없이, 불분명함 없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고, 그 연설하는 이 딜리버리, 연설을 전달하는 이 매너도 아주 훌륭한 연설가예요. 사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보면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정계에 발탁이 된 게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70년대에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할 때, 하와이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오바마의 부모님 두 분이 저 하와이 대학 선배이고, 또 제가 받아간 장학금을 똑같이 받은 선배이고, 또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푸나호라는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사립고등학교는 하와이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또 돈이 있는 자제들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사실 하와이 전체 인구의 흑인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모들이 학구열이 대단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옛날 향수도 생각나고 이래서 오바마 대통령 얼굴을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멀리서라도 한번 쳐다보려고 했는데 그게 80만 원이라 하니까 일단 포기했습니다. 뭐 약간 잡담 같지만 사실 굉장히 아쉬움도, 저도 하와이를 5년이나 살았으니까 거기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오면은 이 석학과 세계 비즈니스 정상들, 그리고 또 이 전직 세계 정상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제목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초불확실성 시대의 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토론을, 뭐 비즈니스계, 그 다음에 세계의 사회 문제, 뭐 인종 문제, 문화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를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기조연설의 핵심은 세계가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진단했다는 겁니다. 뭐 언제든지 세계가 바뀌는 거지만 이 진짜 변곡점이라는 것은 가파르게 올라가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예측 불가능한, 이유를 들자면 급속해지는 세계화라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기술 변화라든가, 그리고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점점 커진다는 거, 자본주의에 의한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 이런 것에 의한 적대감이 아주 크게 확산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또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와도 관련된 테러리스트들의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세계는 정말 변화의 변곡점, 볼텍스, 거대한 회오리 바람 속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사실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리더십의 역할이고 때문에 리더가 너무 중요하고 이러한 리더가 절대로 반드시 피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는 비전이 생길 수도 없고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국가를 진짜 패망하는 국가로 끌고 가거나 이기는 국가로 승리하는 국가를 끌고 가는 게 바로 리더의 객관적인 시각,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시각이고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리더십이라는 것을 꼭 오바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석학들도 공통으로 지금 이 컨퍼런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연일 한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문 대통령이 잘하고 왔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사실 워싱턴으로 갈 때보다도 더 많은 숙제를 안고 돌아왔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FTA 재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무역 역조라든가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FTA 재협상이라는 채널을 통하지만 실제로 무역 역조가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무슨 수라도 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웃으면서 다른 나라 정상에 오면 안아주고 포옹도 하고 길게 악수도 하지만 결국 미국에 손해되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미국 무역을 지금 무역 적자를 너희들이 해결해내라 하는 게 딱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만을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데 이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드를 즉각 배치하라라는 그런 정말 협박조적인 문구가 안 들어갔다든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성공적이고 한미 동맹이 재강화됐다고 계속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가 초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제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선거 대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이 내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전략적 인내라는 희한한 그 strategic patience라는 희한한 전략을 가지고 이 북한을 이때까지 길들여 온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키우는 간만 키우는 발전시키는 그리고 북한의 간만 키우는 짓을 해왔으니까 나 그거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더 이상 strategic patience,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건 없다 라고 주장해오던 트럼프가 막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 대통령이 꼭 이 제재와 압력이 최고의 약은 아닙니다. 대화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약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안 돼가 아니고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하고 아주 이 큰 선심이나 풀듯이 이 답을 줬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와 너그러움으로 가장된 그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You may do it, you may try it,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실제적인 그 진짜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중국도 4월 초에 말하라고 해서 만나가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가겠다 했는데 그 후에 시간이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이 기꺼이 나서서 하겠다니까 한번 해보시오. 뭐 이럴 거 미국으로서는 크게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볼 것이오. 그리고 시간을 무한정 주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이 생각으로 문 대통령이 해보라고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진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정말 당신이 김정은을 불러내가지고 핵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할 때에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뭡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사대주의적인 그런 뭐 회담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하고는 내 만날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사대주의적인 거는 만날 북한이 우리를 비난할 때마다 한미관계란 용어가 나올 때마다 써먹던 이 뭐 하여튼 완전히 뭐 상습적인 용어고 너무나 관습적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도 아닙니다만은 결국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는 딱 하나일 겁니다. 돈 달라고 만나는 것 외에 핵 폐기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8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본인의 관심을 특별히 끄는 것은 브루킹스 연구소와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이 국내 한국 그 전략 연구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그들의 북한을 이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을 보는 눈이 저희 눈길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브루킹스의 조나탄 폴락 그 선임 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센터 소장 이런 분들은 제가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때 제가 한국 코리안 저널 오브 디펜스 애널리시스라는 그 편집장을 하고 또 편집위원을 하면서 그들의 글도 많이 싣고 또 국방연구원하고 공동연구도 여러 번 한 분들이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헤리티지 재단에서 온 그 에반스 리어비어나 이분은 또 한국 대사관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발비나 황 상대적으로 좀 젊은 연구원이지만 그 CSIS에도 있었고 지금 조지타운에 초빙 교수로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정확하다라는 제 편향된 그런 뭐 우정 때문에 편향된 또 뭐 친미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또 분석은 우리보다 훨씬 덜 편향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조나탄 폴락 박사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화해를 하고 또 중국하고 미국을 양손에 똑같이 들고 양쪽과의 관계도 잘 끌어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방안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지만 한 가지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건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만나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도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못 만나겠다고 초를 치는 것처럼 그게 그 변명이 아니고 그 본심이에요.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폴락 박사는 조나탄 폴락 박사는 사실 한 40년 이상 40년 넘습니다. 훨씬 넘게 중국을 연구한 진짜 미국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시진핑 주석은 사드 문제를 과장하면서 한국과 맺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자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 김정은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건 결국 정상회담으로 가자는 건데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길을 만드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토론이 되고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 정상회담을 여는 것 자체가 북한 비핵화의 길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리처드 부시 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은 핵무장 단계에 이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합의 시나리오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 개인도 동감이고 일전 6월 22일 헌정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핵옵션 세미나에서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적한 분석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올해 말에 6차 핵실험, 올해 내로 6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북한은 플루토늄 탄 핵무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북한 핵을 기정사실로, 핵무장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 위협에서 벌벌 떨면서 있거나 아니면 강경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강경조치라는 것은 즉 군사적인 행동으로 북한 핵 폐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시 소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것하고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는 간극이 너무 크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느 시점 지나서 또 되풀이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단이에요. 그리고 도발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핵화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도발 중단하고 핵 비핵화는 전혀 다른 거다.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현실적인 시각이 있다면 어떻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고 한국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줄일 수도 있다고 지도자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연을 도운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화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체면을 걸고 이 체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스트적인 접근입니다. 이 컨퍼런스 그냥 한번 듣고 석학 들어온 걸 누구하고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목소리 한번 들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석가들의 이 컨퍼런스에서 온 분석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연내 끝내고 플루토늄 탄으로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핵무장을 한 북한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아닌 강경 정책만이 남은 선택지입니다. 아무리 국내 문제로 정신이 없는 트럼프라 해도 핵을 무장한 북한을 무한정 내버려 두진 않을 것입니다. 그 조치는 미국이 취하는 조치는 북한 이상으로 바로 한반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이런 것까지를 함께 고려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치밀하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비즈니스 정상들 그리고 또 이 전직 세계 정상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제목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초불확실성 시대의 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토론을 비즈니스계 그 다음에 세계의 사회 문제, 인종 문제, 문화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를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기조연설의 핵심은 세계가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진단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세계가 바뀌는 거지만 이 진짜 변곡점이라는 것은 가파르게 올라가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예측 불가능한 이유를 들자면 급속해지는 세계화라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기술 변화라든가 그리고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점점 커진다는 거, 자본주의에 의한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 이런 것에 의한 적대감이 아주 크게 확산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또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와도 관련된 테러리스트들의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세계는 정말 변화의 변곡점, 볼텍스, 거대한 회오리 바람 속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사실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리더십의 역할이고 때문에 리더가 너무 중요하고 이러한 리더가 절대로 반드시 피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는 비전이 생길 수도 없고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국가를 진짜 패망하는 국가로 끌고 가거나 이기는 국가로 승리하는 국가를 끌고 가는 게 바로 리더의 객관적인 시각,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시각이고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리더십이라는 것을 꼭 오바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석학들도 공통으로 지금 이 컨퍼런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연일 한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문 대통령이 잘하고 왔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사실 워싱턴으로 갈 때보다도 더 많은 숙제를 안고 돌아왔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FTA 재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무역 역조라든가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FTA 재협상이라는 채널을 통하지만 실제로 무역 역조가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무슨 수라도 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웃으면서 다른 나라 정상에 오면 안아주고 포옹도 하고 길게 악수도 하지만 결국 미국에 손해되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미국 무역을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하고는 내 만날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사대주의적인 거는 만날 북한이 우리를 비난할 때마다 한미관계란 용어가 나올 때마다 써먹던 하여튼 완전히 상습적인 용어고 너무나 관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도 아닙니다만은 결국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는 딱 하나일 겁니다. 돈 달라고 만나는 것 외에 핵 폐기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8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본인의 관심을 특별히 끄는 것은 브루킹스 연구소와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이 국내 한국 전략 연구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그들의 북한을 이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을 보는 눈이 저희 눈길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브루킹스의 조나탄 폴락 선임 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센터 소장 이런 분들은 제가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때 제가 한국 코리안 저널 오브 디펜스 애널리시스라는 그 편집장을 하고 또 편집위원을 하면서 그들의 글도 많이 싣고 또 국방연구원하고 공동연구도 여러 번 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헤리티지 재단에서 온 그 에반스 리어비어나 이분은 또 한국 대사관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발비나 황 상대적으로 좀 젊은 연구원이지만 그 CSIS에도 있었고 지금 조지타운에 초빙 교수로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정확하다라는 제 편향된 그런 우정 때문에 편향된 또 친미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또 분석은 우리보다 훨씬 덜 편향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들 먼저 조나탄 폴락 박사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화해를 하고 또 중국하고 미국을 양손에 똑같이 들고 양쪽과의 관계도 잘 끌어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방안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지만 한 가지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건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만나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도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못 만나겠다고 초를 치는 것처럼 그게 그 변명이 아니고 그 본심이에요.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폴락 박사는, 조나탄 폴락 박사는 사실 한 40년 이상, 40년 넘습니다. 훨씬 넘게 중국을 연구한 진짜 미국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시진핑 주석은 사드 문제를 과장하면서 한국과 맺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자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 김정은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건 결국 정상회담으로 가자는 건데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길을 만드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토론이 되고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 정상회담을 여는 것 자체가 북한 비핵화의 길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리차드 부시 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은 핵무장 단계에 이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합의 시나리오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 개인도 동감이고 일전 6월 22일 헌정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핵 옵션 세미나에서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적한 분석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올해 말에 6차 핵실험, 올해 내로 6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북한은 플루토늄 탄 핵무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북한 핵을 기정사실로, 핵무장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 위협에서 벌벌 떨면서 있거나 아니면 강경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강경조치라는 것은 즉 군사적인 행동으로 북한 핵 폐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시 소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것하고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는 간극이 너무 크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느 시점 지나서 또 되풀이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단이에요. 그리고 도발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핵 비핵화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도발 중단하고 무역 적자를 너희들이 해결해내라 하는 게 딱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만을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근데 이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드를 즉각 배치하라라는 그런 정말 협박조적인 문구가 안 들어갔다든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성공적이고 한미 동맹이 재강화됐다고
계속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가 초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국제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선거 대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이 내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전략적 인내라는 희한한 그 strategic patience라는 희한한 전략을 가지고 이 북한을 이때까지 길들여 온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키우는 간만 키우는 발전시키는 그리고 북한의 간만 키우는 짓을 해왔으니까 나 그거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더 이상 strategic patience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건 없다 라고 주장해오던 트럼프가 막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 대통령이 꼭 이 제재와 압력이 최고의 약은 아닙니다. 대화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약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안 돼가 아니고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하고 아주 이 큰 선심이나 풀듯이 이 답을 줬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뢰와 너그러움으로 가장된 그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You may do it, you may try it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실제적인 그 진짜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중국도 4월 초에 말하라고 해서 만나가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가겠다 했는데 그 후에 시간이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이 기꺼이 나서서 하겠다니까 한번 해보시오. 뭐 이럴 거 미국으로서는 크게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볼 것이오. 그리고 시간을 무한정 주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이 생각으로 문 대통령이 해보라고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진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정말 당신이 김정은을 불러내가지고 핵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할 때에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뭡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사대주의적인 그런 지금 워크힐 호텔에서는 어제부터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8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특히 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싶어서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이 6월 2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신청 절차를 보니까 참가비가 너무 비싸요. 일반 참가비가 80만원, 뭐 호텔까지 서면 250만원인데 일반 참가자로 그냥 뭐 식사 안 하고 그냥 컨퍼런스만 듣는데도 80만원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시민으로서 너무 부담이 돼서 굉장히 아쉽지만 직접 못 가고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만, 내용들만 듣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의 연설은 꼭 듣고 싶은 게 뭐 언론으로 나와도 내용이야 다를 수가 없지만 오바마의 연설은 정말 뛰어난 세계적인 연설가입니다. 그 오바마 연설 영어를 들어보면 정말 뛰어난 영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거의 연설문이 한 줄 내지 두 줄 이상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두 줄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짤막하지만 핵심을 찌르고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빈틈없이 오해 없이 불분명함 없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고 그 연설하는 이 딜리버리 연설을 전달하는 이 매너도 아주 훌륭한 연설가예요. 사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보면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정계에 발탁이 된 게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70년대에 그
그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할 때 하와이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오바마의 부모님 두 분이 저 하와이 대학 선배이고 또 제가 받아간 장학금을 똑같이 받은 선배이고 또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가장 그 유명한 푸나호라는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사립고등학교는 하와이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또 돈이 있는 자제들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사실 하와이 전체 인구의 흑인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모들이 학구열이 대단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옛날 향수도 생각나고 이래서 오바마 대통령 얼굴을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멀리서라도 한번 쳐다보려고 했는데 그게 80만 원이라 하니까 일단 포기했습니다. 뭐 약간 잡담 같지만 사실 굉장히 아쉬움도, 저도 하와이를 5년이나 살았으니까 거기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오면은 이 석학과